예. 자, 오늘은 교재의 139쪽. 거기에 5번의 지구 단위 계획, 여기부터 할 차례죠. 예. 전주에 우리가 공법은, 부동산 공법은 뜻이 어떻다라고 했어요. 부동산 공법은 주체가 행정기관입니다. 행정기관이 토지 등을 이용을 규제하는 법을 부동산 공법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기본 제도 두 가지를 도입했다 했죠. 토지이용 계획제도와 토지용도제도인데, 토지이용 계획제도에는 자, 첫째 방향제시계획으로 국가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같은 계획을 통해서 개발이나 보전에 대한 방향을 제시를 하면은 그걸 받아서 실행하는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다라고 배웠죠. 자,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종류 6가지가 있습니다. 교재 138쪽에 4번의 도시군 관리계획에 종류 6가지가 있죠. 1번 용도, 지역, 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2번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3번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4번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5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6번 입주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 이 6가지의 도시군 관리 계획을 통해서 개발이나 정비 보전이 실행이 된다 이렇게 배웠어요. 자, 그 중에 오늘은 5번에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들어가 있죠.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한 종류죠. 도시군 관리 6가지 중에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가 있죠. 자, 이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서 이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특수한 개발을 할 때 특수한 개발을 실행할 때 쓰는 것이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자,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뜻은 봅시다. 줄칩니다.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거기 줄치고. 일부란 말에 동그라미에서 주의해야 됩니다. 전부 하면 틀려요. 일부에 대하여, 그 다음에 그냥 봅시다. 토지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정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도시군 관리 한 종류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지구단위 계획의 뜻인데, 자, 개인적으로 읽어봤을 때 이게 어떤 계획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이 동영상에, 인터넷에 동영상에 그 강의 봐도 명확하게 이걸 설명을 하는 강사들도 드뭅니다. 말이 어렵습니다. 이 말 뜻이 뭔지를 좀 배워봅시다. 자, 지구 단위 계획은 단위 계획이다. 단위 계획, 단위. 특정 단위의 계획이에요. 자, 어떤 단위냐? 지구라는 단위 계획이다. 이것이. 지구라는 단위 계획. 그럼 지구는 무슨 말입니까?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인 지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아시겠어요? 여기에는 지구라는 말은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라는 말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첫 단추가 여기 있습니다. 자, 지구라는 것은 지역의 일부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특정한 지역이다라는 말은 좀 넓은 지역을 말합니다. 이 넓은 지역의 일부를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지구라고 합니다. 지구. 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지역의 일부 단위 계획이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 지역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자, 방금 줄 쳤죠? 도시, 군, 계획. 자, 수립 대상 지역을 말합니다. 여기 일부에 수립하는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다. 그러면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자, 단일한 행정구역에 수립하는 계획을 도시군계획이라 합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자, 우리나라는 이 단일한 행정구역 6가지 종류로 구성된 나라예요. 우리나라의 단일한 행정구역의 일부 지역에 수립하는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자, 이래 놓죠. 자, 광역시 전부를 대상으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리죠. 광역시든 특별시든 시나 군이든 다 어디에? 일부에 수립하는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이 일부란 말을 자주 묻는 거예요. 네, 이걸 이해하고 있느냐를 자꾸 묻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울산광역시 전체를 대상으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습니다. 자, 울산광역시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그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 다양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일부 지역의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일부 지역의 기능을 정진시키기 위해서 일부 지역의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부 지역의 양호한 자,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일부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이 도시공계획 수립 대상 지역 단일한 행정구역의 일부 지역에 이런 목적, 즉 이와 같이 다양한 목적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자,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 뜻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죠. 예, 이걸 또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하나 단어가 어떤 뜻인지. 예. 토지용을 합리화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토지 이용을 합리화한다는 것은 토지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 이 뜻이에요. 그럼 토지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면은 개발을 해야 될까요? 보존해야 될까요? 개발해야 되겠죠. 자, 일부 지역의 기능을 정진시키려고 합니다. 그 일부 지역에 여러 가지 토지용을 합리화하면서 기능도 정진시키려면 역시 개발해야 되겠죠. 미관 개선이란 말이 뭡니까? 쉬운 말로 보기 좋게 만든다 이 뜻이에요. 자, 일부 지역에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도 뭐 해야 됩니까? 개발을 해야 돼요. 자, 일부 지역에 야간 환경 확보하기 위해서도 개발이 필요합니다. 또 체계적 계획적 관리를 위한 개발이 필요합니다. 아, 그러면 이런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개발을 자 촉진을 이것도 도시군관리계획이니까 실행하는 계획을 자 지구 단위 계획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렇게 알면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른다. 자, 그러면은 문제는 이런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 개발을 어떻게 하느냐를가 알아야 가장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 제도의 핵심. 그럼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개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결론적으로 자, 필요한 이런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 몇 가지 용도에 해당하는 자, 시설물만 자, 건설함으로써 이런 다양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말이 나오면 공법에 수천 번 나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말이 나오면 필요한 몇 가지 용도를 정해서 그 용도에 해당하는 건물만 넣어서 개발할 때 쓰는 제도가 뭐다? 지구 단위 계획. 자, 그러면 이걸 우리 주위에 볼 수 있느냐? 대한민국 전체가 건물을 배치하고 건물을 건설할 때 다 이걸 씁니다. 엄청나게 많이 써요. 자, 여러분 살고 계신 아파트 단지에 가봅시다. 아파트 단지 안에는 각 동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외에는 다른 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파트 단지에 딱 그것밖에 없죠. 부대시설이라는 것은 관리사무소, 뭐 경비실 이런 거, 그 다음에 복리시설이라는 것은 어린 놀이터, 주민자치센터 같은 거, 이 정도밖에 아파트 단지에 없습니다. 그 외에 단독주택이나 일반 건물이 들어갑니까? 아파트 단지에? 못 들어가요. 지금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왜 아파트 단지에는 요 건물만 있지 그 외 건물은 왜 못 들어오느냐?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로 개발해놔야 돼. 자, 그리고 어느 지역에 가보니까 똑같이 생긴 건물과 색깔이 똑같은 건물이 쫙 도일된 거 보죠. 이것 때문에 그렇게 개발된 거예요.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건물 배치가 필요할 때 아주 널리 사용하고 있는 제도가 뭐다? 지구 단위 제도예요. 지구 단위는 딱 여러분이 딱 한마디로 필요한 몇 가지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만 넣어서 개발하는 제도다. 그렇게 알면 거의 지구 단위에 대해서 80 내지 90% 정도 아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왜 이 지구 단위 계획 제도가 필요했느냐? 그 이유를 보면은 자, 봅시다. 여기에는 주거지역이에요. 여기에도 주거지역. 여기에는 상가지역. 자, 1970년도로 돌아가 봅시다. 자, 1970년도에 건축물 배치를 어떻게 했을까? 이때 당시에 1970년도에는 우리나라의 토지 용도 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한 지 얼마 안 돼요. 그러면 용도에 맞는 건물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용도가 주거입니다. 그럼 주거라는 용도에 해당하는 자 건축물 종류가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1970년도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자 아파트 단지예요. 아파트 들어가고. 자, 단지에 빈터 단독주택이 또 들어갑니다. 빈터에. 자, 아파트 단지 안에 아파트 각 동에다가 단독주택이나 주거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이 자 뒤섞여 있는 아파트를 본 적 있습니까? 울산 광역시는 없습니다. 예, 지금 서울시에도 없습니다. 이때 조성된 곳 아직 남아있는 곳이 유일하게 부산에 있어요. 부산의 지명 중에 초량이라는 데 들어봤어요? 초량 옆에 보면 명주동이 있는데 한강 이남에서 최고 먼저 진 아파트가 영주 아파트입니다. 언제 짓느냐? 1969년도 짓어요. 69년도에. 자, 아직도 재건축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69년도에는 아파트를 자 건설할 때 이와 같이 지어놨어요. 그래서 동과 동 사이에 지금도 가보시면 아파트 단지인데
동과 동 사이에 단독주택이 수십 채씩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파트 각 동과 단독주택 일반 건물이 뒤섞여져 있어요. 단지 아닌데. 이게 영주 아파트 단지예요. 1969년도 진 단지입니다. 이게. 네. 뒤엉망이 돼가 있어요. 그때는 용도조도에 따라만 건물 배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옆에 초랑이라는 데 가보면, 초랑 뒷골목에 가보면은 건물들이 무차별적으로 우죽순적으로 이렇게 배치가 됐죠. 지금 그래 골목길이 뭐 어마어마하게 복잡화되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1970년대 건물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주거에 해당하는 용도들이 뒤섞여져서 무차별적으로 배치되다 보니까 토지용의 합리화, 효율성이 있습니까? 없더라. 기능이 정진돼 보입니까? 오히려 저하돼 보입니까? 저하되죠. 안 되는 거예요. 보기에 더 안 좋죠. 그리고 환경적으로 양호하지도 못하죠. 자, 이런 문제가 1970년대에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토지 용도 제도만 가지고 건물 배치를 이렇게 하니까 이런 문제가 드러나니까 1980년 이후에 자, 뭘 도입하느냐? 건물 배치를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 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합니다. 1980년 이후에 도입하죠. 그래서 1980년 이후에 도입되는 지구 단위 계획 제도에서 80년대 이후에 진 아파트는 단지에 들어가면 아파트와 각동 부대복리수 외 다른 건물이 일체로 들어가요. 전국의 아파트 단지는 다 뭐로 조성했다? 예, 이거로 조성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조성하느냐? 자, 여기에는 주거지역인데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자. 여기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중심으로 조성하자. 자, 그러면은 여기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해서 이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만 여기 딱 개발합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을 발표하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건물 있죠. 각 동과 자, 부대 복리시설 외 건물은 일제 못 들어옵니다. 이것만 딱 들어가서 아파트 단지가 조성돼요. 자, 그 다음 여기는 단독주택, 다세주택 중심으로 조성하자. 그럼 여기도 지구 단위 계획을 씁니다. 자, 그래서 뭐 다세주택, 도로가 옆에는 다세주택, 또 동네 한쪽은 단독주택. 자, 이런 식으로 딱 조성돼요. 그 위에 건물은 못 들어와요. 그럼 여기에 벤트가 하나 있다. 이게 중개를 해달라 합니다. 여러분이 중개사예요. 그럼 여기 빈터가 있죠. 자, 서류를 떼보면 여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고 딱 찍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서류상 그것만 보고도 이게 뭐 하는 곳인지 알아야 되죠. 그럼 여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다라면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든 건물을 이 주거지역상 허용되는 건물 모두 다 넣을 수 있습니까? 필요한 몇 가지만 들어갑니까? 필요한 몇 가지만 들어가죠. 그것부터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아, 지구 단위 계획구역 하면 아, 필요한 몇 가지만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 어떤 건물이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어디에 전환하느냐? 관할 관청에 전환합니다. 울산광역시 여기 같으면 남구죠. 남구청에 전환하는 거예요. 남구청에 전화해서 지구 단위 계획 때문에 전화했다 하면 바로 바꿔줍니다. 담당자는. 그럼 담당자가 딴소리 안 해요. 집원 이야기 해래. 이 땅이 집원. 집원 이야기하면 담당자 거기에는 단독주택 아니면 다세주택 중심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외 건물은 못 들어갑니다. 라고 이야기해줘요. 그걸 듣고 뭘 해야 됩니까? 중개를 해야 돼요. 그럼 이게 있는 토지에 자, 살 사람은 어떤 건물을 지을 사람에게 중개됩니까? 단독이나 다세주택을 지을 사람에게만 중개를 해줘야 돼요. 그럼 이런 건물 짓지 않는 사람에게 중개하면은 중개사가 뭐 해야 됩니까? 중개를 하면은 자, 중개사가 손해배상 해줘야 됩니다. 예, 처벌돼요. 가태료 처벌받고. 예.
중개사가 이런까지 정확하게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모르면 대가를 치릅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란 말이 공법 책에도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실제 중개할 때도 어마어마하게 쓰여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필요한 몇 가지만 들어가야지 그 외 건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 주택가 옆에 상가지역에도 대부분 다 지구 단위를 씁니다. 자, 여기에 이 주택가 옆에 있는 상업지역에 상업지역상 위락 숙박시설, 모텔이나 여관이나 유흥주점이나 이런 게 주택가 옆에 있던가요, 없던가요? 왜 없어요? 그도 상업지역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요거 때문에요. 지구 단위를 써서 여기는 주택가 옆에 상업지역이니까 유흥주점이나 모텔이나 여관 같은 이런 숙박시설은 못 들어오도록 지구 단위를 딱 쓰는 거예요. 그럼 지구 단위에 딱 정해진 건물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택가 옆에 가보면은 자, 애들 학원 건물, 뭐 마트, 그다음 음식점, 의원 같은 병원 건물, 뭐 이런 건물 중심으로만 딱 조성이 돼요. 그 외 건물은 못 들어옵니다. 자, 여기에는 공원을 조성하자. 자, 그러면 여기에는 나무 심고, 어떤 나무 심고, 또 시설은 이런 벤치도 갖추고, 또 관리 사무실도 있고, 공유 화장실도 있고, 이것도 또 지구 단위를 써서 딱 정해줍니다. 자, 이와 같이 어느 지역에 자, 건물 배치를 위해서 필요한 건물만 넣어서 이렇게 개발하는 제도를 무슨 제도다? 지구 단위 제도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과거 1970년대에 건물 배치를 무차별적으로 용도 제도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을 극복하고 자, 좀 더 효율적인 자, 건물 배치를 위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건물을 배치해 보니까 토지용의 효율성도 있어 보이죠? 기능도 어떻습니까? 정진되고 보기에도 좋죠? 그 다음에 양호한 환경 확보하기도 좋고 최적 계획적 관리하기에도 좋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가 뭐다? 지구 단위 제도.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이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은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필요한 몇 가지 용도에 해당하는 시설물 넣어서 개발을 하는 것을 무슨 제도다? 지구 단위.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자, 이런 필요한 몇 가지 용도를 딱 정해서 요것만 넣어서 개발을 어떻게 합니까? 실행시켜 버려요. 개발 착수에 들어가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 뜻이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응? 자, 이제 6번에 기반시설 갑니다. 기반시설.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가지나 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시설들이에요. 그래서 크게 교통시설부터 환경기초시설까지 크게 7가지에 세부적으로는 45가지 시설로 구성되어 있는 시설이 이걸 기반시설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반시설은 여러분 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물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24회까지는 여러분 시험에 아예 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소개도 안 됐어요. 이거. 그런데 25회부터 매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 시험에 이게 자주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주 나오는데. 어떻게 놓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기반시설 종류를 물어보는데. 이제 외운다 생각하는 거죠. 외워가지고, 외워가 될 일이에요. 못 외워집니다, 이거. 예, 아니어도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처음에 읽을 때 주의할 3가지만 딱 주의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읽으세요.
그리고 시험 칠 때 되면은 여기서 뭐가 나온다는 거 다 가르쳐 줍니다, 제가. 그럼 그것만 주의하면 시험장에 가면은 다 맞춰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교통시설로서 기반시설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궤도,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이것이 교통시설로서 기반시설이다 이 뜻이죠. 자, 거기에 궤도가 뭡니까? 궤도. 네? 철도는 그 앞에 철도 있잖아. 철도가 앞에 있죠. 그럼 궤도는 내나 철도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건데 아셔야 될 것이 철도도 레일을 깔아놨고 기차가 다니죠. 궤도도 레일을 깔아놨고 고으로만 다닙니다. 지하철처럼. 그런데 그럼 둘 다 철도하면 되지. 하나는 철도고 하나는 궤도냐. 자,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철도는 레일에 우리 기차 있죠. 기차만 그 레일 위에 다니는 거예요. 다른 시설은 다닌다 못 다닌다. 못 다닐 때 철도라는 거야. 그러면 궤도는 그것도 역시 지하철 같은 열차죠. 다니되 그 공간에 다른 자동차도 다녀요. 자, 지하철은 땅 속에서 다니죠. 그 위에 자동차 다니죠. 그럴 때는 그걸 궤도라고 합니다. 기차만 다닐 때는 철도. 아시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공간시설에는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를 공간시설이라는데 거기에 녹지가 뭡니까? 녹지. 자, 우리 여기에 도시 내에 건물과 건물 사이에 나무를 심어놓은 공간들이 있죠. 그게 대표적인 녹지고,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 것이 대표적으로 녹지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거기에 공공공지라고 해놨죠. 공공공지. 공공공지는 뭡니까? 공공공지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빈터를 말합니다. 공지는 빈터죠. 자, 그래 공공공지 하면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빈터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통공급시설로서 기반시설은 유통업무 설비,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 설비, 방송통지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장 및 송유 설비 같은 것을 유통공급시설로서 기반시설이다 이렇게 하고, 거기에 공동구는 뒤에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공문화체육시설로서 기반시설에는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지구 훈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같은 것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방제시설,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하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같은 재해를 예방하는 시설을 방제시설이라 합니다. 재해를 예방하죠. 자, 거기에 유수지는 뭐고 저수지는 뭡니까? 유수지, 저수지. 둘 다 물웅덩이에요. 물웅덩이. 그런데 물웅덩이로서 규모가 작은 걸 유수지라 하고, 물웅덩이인데 규모가 큰 거 있죠? 그걸 뭐라 부른다? 저수지라 합니다. 규모 차이예요. 자, 그 다음에 보건위생시설로서는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이 기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장사시설은 뭡니까? 장례 관련 시설이에요. 장례식장, 화장장, 봉안당 이런 시설을 묶어서 뭐라 부른다? 장사시설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에는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빗물장 및 이용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차장, 자, 이런 것이 환경기초시설이에요. 자, 이렇게 읽으시되 세 가지를 처음에 주의하시면 돼요. 자, 공간시설의 유원지 찾았습니까? 자, 유원지와 거기에 방제시설의 유수지를 찾았어요. 그 두 개를 자꾸 섞어냅니다. 유수지는 방제시설이고 유원지는 공간시설이라는 거, 그 두 개 구분할 수 있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방제시설의 하천 찾았습니까? 자, 환경기초시설의 하수도 찾았어요. 그 두 가지도 자꾸 섞어냅니다. 그래서 하천은 방제시설이고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이에요.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의 제일 끝에 보시면 폐차장이 있죠. 폐차장은 시험에 교통시설로 잘 나옵니다. 그럼 틀려요. 폐차장은 교통시설이 아니고 환경기초시설이다. 그 세 가지 처음에 주의하면 됩니다. 자, 그런 점에 주의해서 보시면 돼요. 여러 번 읽어보면 돼요. 이런 뜻이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밑에 참고는 뭐 지금 보실 거 없습니다. 자, 넘어가서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글로 갑니다. 도시군 계획시설은 자, 줄칩니다.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그렇게 줄치세요. 자, 도시군 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에 자, 도시군 관리계획, 실행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된 시설을 자, 도시군 계획시설이다 이렇게 합니다. 말이 어렵습니다. 자, 그럼 이 말도 무슨 뜻인지 풀어봅시다. 기반시설, 우리 방금 앞 페이지에 7가지의 45가지 세부시설로 구성된 것이 기반시설이라 했죠. 예. 자, 이 기반시설을 설치 등을 어떻게 할 거냐. 이 45가지 기반시설은 설치 방법이 똑같은 게 아니고 다릅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설치해요. 첫째는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있어야 설치되는 기반시설이 한 분류. 또 한 분류는 도시군 관리계획. 자,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되는 기반시설이 한 분류. 이렇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45가지 기반시설 중에 일부는 여기 들어가고 일부는 여기 들어가요. 자, 그래서 미리 도시군 관리 결정이 있어야 설치되는 기반시설을 달리 뭐라 부르느냐.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과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했죠.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은 미리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있어야 설치됩니다. 밑에 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그냥 설치하는 기반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닙니다. 그냥 기반시설이죠. 그래서 기반시설에는 설치 방법에 따라서 크게 둘로 나눠요. 도시군계획시설인 기반시설도 있고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그냥 기반시설도 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어떻게 구분하느냐? 도시공객시설인 기반시설은 규모가 큽니다. 대규모. 자, 도시공간 결점 설치되는 기반시설은 상대적 규모가 작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준이 되는, 자, 우리가 어떤 경우에 규모가 커서 도시공객시설에 해당하고 어떤 데는 상대적 규모가 작기 때문에 도시공간 결정 없이 설치되는 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는 그 기준에는 시설이 학교예요, 학교. 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학교가 평수는 얼마쯤 될까요? 학교. 초등, 중등, 고등 이런 학교가 평수. 예, 만평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학교 정도 크기가 되면은 설치할 때는 도시공간 결정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도시공객시설에 해당되고 학교보다 규모가 작은 시설들은 도시공간 결정 없이 설치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최근 시험에 이 부분 참 잘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이래 나와요. 다음의 기반 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기반시설을 찾아라 이렇게 나와요. 1번. 자, 자동차 정류장.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동차 정류장.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자동차 정류장. 학교보다 커요. 우리 뭐 자동차 정류장 보이죠? 예. 버스 정류장 같은 거 있죠? 그거는 여기에다 결정 없이 설치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전세버스 터미널. 전세버스 터미널. 전세버스가 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고속버스 터미널이 아니고 전세버스. 고속버스와 전세버스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고속버스는 저기 울산 광역시에 그 터미널 있죠? 그럼 고속버스가 아니고 전세버스는 여러분이 놀러 갈 때 버스 용차죠? 그런 버스들이 모여 있는 터미널이다. 한 500평밖에 안 돼요. 500평, 1000평밖에. 여기에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도축장. 바닥 면적 500제곱미터. 도축장 500제곱미터면 150평짜리 도축장이라 뜻이죠. 여기 들어가. 그다음 네 번째, 건축물 부설 강장. 건축물 부설 강장. 건축물 부설 강장은 건축물이 좀 딸려 있는 20, 30평짜리 광장을 말합니다. 여기 변전소. 변전소. 발전소가 아니고 변전소. 자, 변전소는 여기 들어갑니다. 변전소는 몇만 평 부지에 있습니다. 변전소가 뭐 하는 곳이냐? 자, 원자력 발전소나 화력 발전소, 수력 발전소에 전기 생산하죠. 그 전기를 모두 받아서 자, 가정용이나 공장용 전기로 변압을 전환시켜서 공급해주는 거가 변전소입니다. 변전소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에 물어요. 제가 방금 다 예를 든 거는 실제 기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판단할 때 학교 정도 규모 이상이 되면은 여기에 해당돼요. 도시공간 결정이 돼야 되고, 학교보다 작으면 자, 도시공간 결정 없이 설치합니다. 문제는 이런 제가 언급한 이 실제 기출 문제에서 언급한 이런 시설들이 여기가 여러분이 이 시설들이 학교보다 규모가 큰지 작은지 가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많이 돌아다녀야 돼요. 예. 변전소도 뭔지도 알아야 되고, 그런 걸 안 사람은 쉽게 답을 아는데 모르면 다 틀려요. 그럼 이런 걸 자, 정리된 내용이 얼마 되느냐?
암기사항이 여기에 해당되는 암기사항이 한 150개 됩니다. 못 외웁니다. 뭐 한 문제 맞추기 보통 100개, 200개, 뭐 어떤 거는 수천 개 외워야 한 문제 맞춰요. 그래서 외워서 합격할 수가 없다. 이해를 해요.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학교라는 기준을 정해주고 이거 규모 이상이면 여기에 해당되고 학교보다 작으면 밑에 해당돼요. 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어쨌든 자, 45가 기반시설 중에서 규모가 학교급 이상이 되면은 다 도시공간 결정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자, 그거보다 작다 하면은 도시공간 결정 없이 설치합니다. 자, 도시공간 결정으로 설치하는 이런 기반시설을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합니다. 자, 그 밑에, 자, 그게 참고에 도시군 계획시설 정의는 뭐 보실 거 없고, 내려가서 8번에 광역시설이라고 되어 있죠. 자, 찾았습니까? 자, 좋습니다. 기반시설 중에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시설 줄치고, 자, 그리고 첫 번째 칸에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자 줄칩니다. 걸치는 시설 줄쳐. 뭐 도로, 철도 같은 거. 그다음 그 밑에 칸에 둘 이상의 특별시, 광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 줄칩니다.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줄치고 항만이나 공항 같은 걸 말합니다. 자, 그렇게 줄쳤어요. 자, 여기 보시오. 자, 광역시설이라는 것은 기반시설 중에 광역적인 정비 체계가 필요한 시설을 자, 광역시설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광역시설이나 기반시설이나 종류는 같아요. 같은데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하다면 기반시설이라 부르지 말고 뭘로 불러라? 광역시설로 불러라 이것이. 광역적인 정비체계라는 것은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지역에 자, 걸치는 시설이라든지 둘 이상의 특광, 특덕도, 시군 지역이 공동 이용하는 시설일 경우에는 자, 이걸 기반시설이라 부르지 말고 광역시설로 불러라. 자,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여기 보세요. 여기 A라는 시가 있고, 자, 여기에 B라는 시가 있어요. 자, A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종 도로망, 도로. 자, B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종 이 도로. 이 도로는 A시 안에만 있고 B시 안에만 있죠. 이 도로는 기반시설이다. 자, A시와 B시를 서로 이렇게 두 개 이상 행정 걸쳐 있는 도로 있죠. 고속도로 같은 거. 자, 이거는 무슨 시설이다? 광역시설이다. 똑같은 도로인데 행정구역 안에 있을 때는 기반시설이었다가 두 개 이상 행정 걸쳤으면 고속도로 같은 이런 시설들은 광역시설이 됩니다. 자, A시 안에 있는 이 공항 A시만 쓰면은 기반시설이에요. B시도 같이 이용하죠. 그럼 공동이용시설이니까 무슨 시설이다? 광역시설이다. 그래서 기반시설이나 광역시설은 종류는 같은데 이 기반시설 중에 두 개 이상 행정구에 걸쳤다든지 두 개 이상 행정 공동 이용한다면 기반시설이라 부르지 말고 광역시설로 불러라. 자, 그럼 이렇게 달리 부르는 이유는 비용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용.
자, A시 안에 있는 이 도로 설치는 A시 부담이고 B시 안에 있는 도로 설치는 B시 부담인데 이 도로는 A시와 B시에 걸쳐져 있죠. 그러면 이 광역시설에 해당하는 이 도로 설치 비용은 A시와 B시 공동 부담입니다. 자, 그래서 부산의 가덕도에 공항이 들어가면 울산시에서 설치 비용 3분의 1을 부담해야 돼요. 어디서? 예, 저거 설치하죠. 그러면 울산 시민도 가덕도에 공항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광역시설에 해당되니까 설치 비용 약 3분의 1까지 나와요. 경상남도에서도 3분의 1. 부산시에서도. 자, 그래서 광역시설과 기반시설은 결국 설치 비용 때문에 용어를 달리 부르는 거예요. 기반시설 때는 그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하지만은 광역시설 때는 공동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이가 이렇게 하시고. 자, 9번 옆에 공동구라 내가 있죠. 자, 그거는 잠시 쉬었다 합시다.